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이랑 캐주얼을 입은 사람, 이 두 사람한테 빨간불에 건너라고 했어요. 자, 사람들이 누굴 더 많이 따라갔을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근데 면접하러 왔고 그리고 스피치를 배우러 왔는데 그래도 입은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 같이 크게 안녕하세요. 이래가지고 발표 면접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이제 개별 면접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3분 스피치 하고 7분 동안 질응답을 진행을 하죠. 그 동안에 3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내 자신을 어필을 할 수 있을지, 나 자신을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앞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발성, 발음, 비언어적 표현들, 이런 것들 중에서 저는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먼저 이 비언어적 표현, 시각적 언어 전략을 통해서 스피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업같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간단하게 목차를 살펴보면은 이제 시각적 언어 전략이 뭐냐, 그리고 이 시각적 언어 전략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분 스피치인데 아마 이것까지 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이 3개까지만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각적 언어 전략이 뭘까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있어요? 비언어적 표현이 뭘까요? 손짓? 발짓? 시선? 네, 맞아요. 글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내가 눈 깜빡이는 거, 표정 하나 짓는 거, 손짓하는 거, 이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가는 게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이해 안 되죠? 내가 나 면접 보러 갔는데 왜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야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솔직히 있을 거다. 있죠?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거 아까 선생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웨러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일단 말의 내용,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전달할 건지, 단어, 주제, 그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는데 이게 7%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죠? 청각적. 한 명이 얘기하나요 지금? 두 번째 뭐라고? 청각적 요소. 어떻게 나보다 목소리가 작아? 저 마이크 빼고 할까요? 크게 얘기를 해버릇 해야지 면접 가서도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 청각적 요소가 뭐냐? 내 목소리 톤, 그리고 말의 속도, 강약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38%를 차지할 정도로 좀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이게 무슨 요소죠? 오케이, 목소리 커졌다. 이게 55%나 차지할 정도로 보여지는 게 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표정, 몸짓, 시선 처리 등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시각적인 정보에 있어서 이제 많은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즉, 우리가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93%는 말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하나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텍사스 대학에서 1955년에 이제 진행한 실험인데, 연구진들이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이랑 캐주얼을 입은 사람, 이 두 사람한테 빨간불에 건너라고 했어요. 자, 사람들이 누굴 더 많이 따라갔을까? 왜? 자, 그럼 얼마나 많이 따라갔을까? 얼마나? 대충 뭐 몇 배? 몇 퍼센트? 80? 350%. 그러니까 정장을 입은 사람을 해절하게 입은 사람보다 3배나 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물론 경찰 준비하는 학생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행동이고, 이제 우리가 이만큼 무의식 속에서 시각적인 요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얘기해주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각적 언어 전략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자, 크게 제스처, 눈빛, 표정, 눈썹과 웃음,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표현에 대한 태도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발표할 때에도 특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 손짓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들이 다 포함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쳐다봤을 때 내 손을 따라가게 되죠. 그쵸? 이런 것처럼 나한테 주의 집중을 끌어올 수 있는 요소인 거예요. 두 번째, 눈빛이 있어요. 자, 면접에서 우리는 대부분 뭐 발표 면접을 하기는 할 거지만 앞에 심사위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이러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눈을 마주쳐야 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처럼 눈빛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옆 사람 있죠?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볼래요? 서로? 왜 못 쳐다봐? 왜 못 쳐다봐? 옆에 있는 사람 눈 쳐다봐봐요. 못하겠죠? 부끄럽죠 막. 근데 우리 면접 보려면 이거 해야 돼. 옆 사람 보고 얘 이마는 어떻게 생겼나, 눈썹은 어떻게 생겼나, 눈은 어떤 색깔인가, 코는 미간은 어떤가, 뭐 코는 어떻게 생겼나, 이 위쪽 위주로 사람 얼굴을 자주 쳐다보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면접장 가서도 아마 면접관들 얼굴을 보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이 연습을 조금 해놓으면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정. 자, 이 이모티콘 어때요? 사랑스럽게 웃고 있죠? 똑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표정으로 내가 하는 발표를 집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저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찡그리기도 하고 활짝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표정을 다양하게 쓰고 있죠. 자, 이렇게 제가 표정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의 언어적 요소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기 전에 체크할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내가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 외모, 내 표정 이런 것들이 깔끔한지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 면접장에 맞는 복장을 했는지 이것도 챙겨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튀는 색 옷은 피하고 그리고 액세서리 자제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 구두도 깨끗한지 이거 생각보다 남학생들 잘 못 챙기거든요. 구두 깨끗한지 이것까지 체크를 다 하면서 이런 비언어적 요소들까지 같이 챙겨주면 돼요. 자, 다음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어떻게 시각적 언어 전략을 방법을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 잘려서 잘 안 보이는데 과유불급이라고 써 있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언급해 주셨어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모든 시각적 언어는 과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얘기를 할 때도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할 수 없겠죠? 손을 쓰는 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런 것처럼 뭐든지 너무 과하게 쓰지 않는 선에서 한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고 하면 되고 자, 이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는 강조예요. 말을 하다 보면은 강조를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때마다 내가 필요한 제스처들을 쓰고 강조한다는 눈빛하고 아까 얘기했던 표정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많이 쓰는 강조가 있는데 저는 목소리를 키우는 방식으로 강조를 많이 가거든요. 목소리를 크게 얘기를 해서 가거나 아니면 목소리 톤을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말이 좀 더 강조되게 들리죠. AI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로써 표현해 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퍼즈, 중지, 손가락 중지 말고 좀 웃으라고 한 건데 이거 말고 멈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가 글을 아무리 딸딸 외워가지고 준비를 했어도 내 글 자체가 너무 완벽한 글이어도 이 글을 막상 말로 했는데 되게 별로일 때가 있어. 왜일까? 왜일까? 그냥 막 뱉어봐. 막 전달이 안 돼서. 그쵸? 왜냐면 내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딸딸딸딸 외우기만 했거든. 지금 제가 막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멈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물어봤어. 그 다음에 붙는 말이 호르륵 오면은 이 말 자체가 뭔 소리지? 듣는 심사위원들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짚지를 못하니까 내 내용은 너무 완벽하고 좋은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마일. 다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다 같이
면접장 가서 이렇게 볼 거야? 아니잖아. 웃어봐요.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 얼굴 근육을 자주자주 써줘야지만 이 웃는 근육도 만들어져요. 입만 웃을 수 없잖아. 너무 로봇 같지 않나?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자, 무엇보다 우리가 면접에 가서는 그 면접관분들이 내가 같이 일하게 되실 분들이잖아요. 높은 분들. 그럼 그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어야겠지. 우리가 친구 부모님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친구 부모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인사드려요? 저는 친구 부모님 만나면 어머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제가 과일이라도 좀 사왔어야 됐는데. 이런 어때? 지금 웃음 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나도 똑같이 웃으면서 해야겠죠? 우리가 면접장 가서도 내가 아무리 같은 말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랑 아, 네, 지금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랑 아, 네, 지금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커요? 사람한테 호감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웃음이 제일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사람한테 호감을 얻으려면 웃어야 되고 근데 우리 면접장에 가면은 당연히 긴장하고 막 생각해야 될 거 많고 떨리고 이래서 웃음 안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해놔요, 스마일. 지금 팔짝.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치 연습을 할 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웃는 연습 따로 말하는 연습 따로가 아니라.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 요소들을 가지고서 해봤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비언어적 표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특강을 해봤는데 어떻게 느꼈어요? 아, 좋았어요 그냥? 뭘 배워가야지.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비언어적 표현들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여기 선생님들께서 그 내용은 잘 짜주실 거기 때문에 내용이 괜찮다는 전제하에 내가 비언어적 표현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면접의 성공 여부가 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자리거든. 발표 면접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면접관들은 지원자들의 능력을 평가함과 동시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이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